한양의 뒷골목, 지식여진 눈과 진흙이 뒤섞여 발목까지 차오르는 질척한 땅 위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친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와 사람들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 구석진 자리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 민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초점 없는 두 눈은 허공을 채려보고 있으나 그 눈동자에는 생기 대신 깊은 원망과 도끼만이 서려 있다. 그의 손에는 반으로 쪼개진 낡은 대금 한 자루가 생명줄인 양 들려 있다. 어이, 거기 앉은 장님. 날도 춥고 심심한데 곡조나 하나 뽑아보게. 내 기분이 좋으면 엽전 한 입 던져줄 테니. 행인은 적선하듯 동전 몇 개를 민우의 발치에 던진다. 짤랑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들리자 민우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진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더듬어 줍기는커녕 들고 있던 대금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친다. 썩 꺼지거라. 감히 천한 것들이 누구에게 곡조를 청한단 말이냐? 내 음악은 구중궁궐의 옥자를 위한 것이지 네 몸들 같은 돼지들의 귀를 씻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뭐라? 얻어먹는 주제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재수없게 시리. 행인이 침을 뱉고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린다. 시장통의 소란스러움은 여전하지만 민우의 주변만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 민우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부러진 대금의 거친 단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린다. 손끝에 닿는 날카로운 감촉이 그의 기억 속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는다. 옥좌, 그래, 그 높고도 잔인한 자리. 민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환영이 들이닥친다. 화려했던 궁중의 연회장, 아버지의 장엄한 지위에 맞춰 울려 퍼지던 천상의 선열. 그러나 그 아름다웠던 기억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비린내로 뒤바뀐다. 아바님, 소자는 아직도 그날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모라니요, 왕을 저주하는 음악이라니요. 그저 나라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며 피를 토하듯 불었던 가락이었거늘. 간신배들의 모함 한마디에 대학서에 으뜸이셨던 아바님의 목이 떨어지고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지. 그리고 나는... 민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멀어버린 두 눈을 감싸준다. 시뻘건 인두가 눈을 파고들던 그 끔찍한 파여름과 타는 냄새가 다시든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든다. 음악을 연주한 죄로 빛을 빼앗겼다. 천하를 울리던 심동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앞도 보지 못하는 병신이 되어 시궁창을 구르고 있구나. 허나 내 귀는 아직 멀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고통스럽다. 저잣거리의 소음과 저속한 잡가들이 내 고막을 찢어놓는 듯하구나. 굵어진 눈발이 민우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인다. 그는 추위조차 잊은 듯 깨진 대금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인다. 긍지는 남았으나 갈 곳을 잃은 그의 영혼은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 무렵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뒷골목에 이질적인 향기가 스며든다. 그것은 싸구려 분냄새가 아닌 깊고 그윽한 백화향이다. 눈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운 발걸음이 민우의 앞에서 멈춰선다. 사각거리는 비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민우의 얼어붙은 귀를 자극한다. 이 향기는 평범한 여염지 반악이 아니군. 싸구려 동전이나 던져주러 온 것이냐. 허나 발소리에 무게가 없으니 무예를 익힌 자이거나 아니면 꼬리 9 달린 여우인가. 여인은 대답 대신 한참을 서서 민우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존재감은 차갑고도 요염하여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른다. 이윽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우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다. 그녀는 월광정의 행수, 월향이다. 눈을 잃어 세상은 못 보나 소리는 더 예리해졌겠군요.
그대의 대금 소리가 짐승의 울음이 아닌 천상의 소리라 자부한다 들었습니다. 내 음악을 논할 자격이 있는 귀를 가진 이가 이 시궁창에 있을 리 없다. 썩 물러가라.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또다시 나를 조롱하러 온 게지. 다들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나 속으로는 장님이 된 천재를 구경거리 삼으려는 속물들. 내 자존심을 긁어대며 즐거워하는 족속들이다. 동정이라 착각이 과하시군요. 난 그대에게 엽전을 적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지요. 거래? 앞멋보는 거지와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게냐? 내 기방 월광정에는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웁니다. 악기의 곡소리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사내들이 미쳐 나가 떨어지고 있지요. 무당을 불러도 스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더군요. 소리라, 미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소리라. 나는 그대의 눈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대의 귀가 필요할 뿐. 그 소리는 범인의 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성입니다. 오직 소리의 이치를 통달한 명인만이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있지요. 소리를 잠재운다? 단순히 연주를 하라는 게 아니군.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압하라는 것인가? 귀신 노름 따위에 장단을 맞추라니 내가 우스운 광대로 보이느냐? 두려우신가 봅니다. 궁중 악사의 핏줄이라더니 고작 기방의 잡기 소리 하나에 꼬리를 내리시는군요. 하긴 눈먼 장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봅니다. 월향의 도발적인 말에 민우의 손이 부러진 대금을 꽉 움켜쥔다. 앙상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그의 자존심은 굶주림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녀는 민우의 영린을 정확히 건드렸다. 닥쳐라! 감히 누구 앞에서 두려움을 논하느냐? 내 귀는 왕의 숨소리마저 읽어내던 귀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시오. 그 오만함이 허세가 아님을. 월광장으로 오십시오. 그 소리를 이겨낸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주겠습니다. 월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선다. 멀어지는 비단신 소리가 민우의 심장을 쿵쿵 두드린다. 민우는 차가운 눈바닥을 더듬어 지팡이를 찾는다. 잊고 있던 전율이, 음악가로서의 투쟁심이 그의 죽은 눈동자 뒤에서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다. 월광정, 사람을 미치게 하는 소리라. 재미있군. 내 이 비루한 몸뚱이는 썩어가고 있으나 내 귀는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마. 그깟 귀신 소리, 내 음악으로 찢어주지. 차가운 달빛만이 감도는 월향정의 별채,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막 속에 묵직한 침향 냄새가 낮게 깔려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민우에게 이곳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살갗을 파고든다. 발밑에서 들리는 마루의 삐걱거림조차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온다. 월향은 민우를 방 한가운데로 이끌고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긴 물체를 그의 앞에 내려놓는다. 자, 내 앞에 놓인 것을 만져보시게. 이것이 바로 자네가 다루어야 할, 그러나 아무도 다루지 못한 흉물이네. 민우는 떨리는 손끝으로 악기의 표면을 더듬는다. 손끝에 닿는 거친 나무의 결, 그리고 팽팽하게 당겨진 명주실의 감촉. 허나 어인일인지 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마저 느껴진다. 검은구이군요. 헌데 줄이 지나치게 차갑소. 마치 시신을 만지는 듯 섬뜩한 한기가 도는구려. 이따위 낡은 악기 하나쯤이야 내 손끝에서 놀아나지 않을 소리는 없다. 천하의 명인이라 불리는 내가 고작 나무 토막 하나에 겁을 먹다니 가당치도 않지. 보란듯이 울려주마.
민우가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에 기를 모아 익숙한 솜씨로 술대를 내리꽂으려 한다. 그의 오만함이 손끝에 실려 현에 강하게 타격하는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가른다. 퉁 하는 맑은 소리 대신 뚝 하고 굵은 줄이 끊어지며 민우의 검지 손가락을 사정없이 휘감아 버린다. 끊어진 줄은 채찍처럼 살점을 파고들었고 붉은 선혈이 튀어 검은 고의 술대 위로 뚝뚝 떨어진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부였다. 악기가 연주자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변괴란 말인가? 내 손길을 거부하다니. 내 기교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거늘 어찌 줄이 스스로 끊어진단 말이냐? 역시 자네 또한 다를 바가 없구나. 월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짙게 묻어난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민우의 손을 걱정하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오만하구나. 자네의 그 잘난 손재주가 도리어 독이 되었어. 자네는 지금 귀로만 음유를 쫓고 있네. 허나 마음으로는 이 나무의 통곡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 동곡이라니? 나는 소리를 빚는 장인이요. 내 피까지 보았거늘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게요. 능멸이라. 그 악기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자네는 그저 현을 뜯어 소리를 내려고만 했지. 그 안에 서린 원한을 달래려 하지 않았네. 그러니 줄이 끊어지고 살이 찢기는 것이야. 민우는 얼얼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문다. 하지만 월양의 다음 말은 그의 자존심이 아닌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 검은 고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네 아비의 유품일세. 뭐라 하였소? 아버님의 유품? 아비가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피오름이 그 나무에 스며들었다네. 그러니 자네의 그 얄팍한 기교 따위로 어찌 그 한을 울릴 수 있겠는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벼랑 끝,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진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섞인 차가운 바람이 민우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휘감는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폭풍우 속에서 월향은 미동도 없이 절벽 아래를 응시하고 서 있다. 기녀님, 더는 못 버티겠소.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에 귀가 멀 것만 같소이다. 어찌하여 이런 곳으로 이끄신 게요? 시끄럽다 하였느냐. 네 놈의 마음속 오만함이 지저되니 세상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저 파도가 바위를 부수는 소리,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들어라. 제길 손가락 끝은 아직도 아려오고 귓속은 웅웅거릴 뿐이다. 대체 무엇을 들으란 말인가? 아버님께서는 정말 이 광란 속에서 선유를 찾으셨던 말인가? 귀를 닫고 시면을 보라. 바람이 멈추는 찰나, 갈매기가 날개를 접는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지 못하면 너는 평생 그 검은 고의 줄 하나 튕기지 못할 것이다. 장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흙먼지 자욱한 대낮의 저잣거리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짐술의 바퀴가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빼놓는다. 썩은 채소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에 민우와 월향이 서 있다. 이번에는 시장통입니까? 절벽에서는 귀가 터질 듯하더니 이곳은 머리가 터질 듯하오.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기 저 건너편 늙은 오동나무를 보아라. 지금 막 잎사귀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졌다. 그 잎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찾아내거라. 농이 지나치시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낙엽 지는 소리를 어찌 듣는단 말이오. 그것은 불가능하오. 내 아비는 들었다.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그 순간에도
백성들의 곡소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들었느니라. 네 놈의 귀가 뚫리지 않으면 네 아비의 억울함 또한 영영 묻힐 것이다. 아버님, 오만함을 버려라. 나의 기교, 나의 자랑, 나의 분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없다. 나는 그저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민우는 눈을 감는다. 시끄러운 소음들이 하나둘씩 분리되기 시작한다. 떡장수의 목소리,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 지나가는 여인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층을 이루며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틈새로 아주 미세하고 건조한 바스락거림이 민우의 귓가에 닿는다. 들렸어. 말라 비틀어진 잎이 모래 섞인 땅에 닿아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 직후에 불어온 바람이 잎을 다시 굴리는 소리까지. 이제야 귀가 열렸구나. 내 아비가 남긴 그 노래는 단순한 풍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의 높낮이로 글자를 숨긴 암호, 즉 파자였느니라. 아모라 하셨소?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영모를 꾀하며 부르셨다던 그 노래가 실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였단 말이오. 그렇다. 탐과 놀이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소리의 언어로 닥쳐올 환란을 예고하고 계셨던 게다. 허나 세상은 그분의 충심을 역심이라 매도하고 목을 베었지. 네가 그 검은 고를 연주하려면 줄을 뜯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 맺힌 절규를 읽어내야 한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내 손가락의 기교만 믿고 덤벼들었구나. 아버님의 목소리가 담긴 나무를 내 얄팍한 자존심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원통하구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창호지 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온다. 월향의 처소에는 타닥거리는 촛불 심짓하는 소리와 민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우의 무릎 위에는 낡고 오래된 검은 고가 놓여 있다. 예전에는 그저 값비싼 악기였으나 이제 민우에게 그것은 아비의 억울한 영혼이 깃든 신물과도 같다. 아버님, 소자가 이제야 비로소 눈이 아닌 귀를 열었나이다. 허세와 오만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비우니 이 현에 깃든 침묵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민우가 천천히 술대를 잡는다. 화려한 기교나 과장된 몸짓은 온데간데 없다.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가장 낮고 은밀한 현을 튕긴다. 둥 하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누르며 퍼져나간다. 그 순간 검은 고의 공명통 깊은 곳에서 현의 울림과는 다른 미세하게 덜그럭거리는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나온다. 이건 단순한 공명이 아니다. 통 안에서 무언가 살아 숨쉬듯 맞부딪히고 있어. 민우는 연주를 멈추고 검은 고를 들어 조심스레 뒤집는다. 악기의 뒷면, 울림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거리자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진 작은 대나무 통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마른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깬다. 그것이 선친께서 남기신 진짜 유음입니다. 세상의 귀를 피해 풍류 속에 감춰둔 서슬퍼런 칼날이지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깨뜨린다. 그 안에서 낡고 바스락거리는 서찰 한 장이 나온다. 오래된 먹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서찰을 읽어내려가는 민우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럴 수가. 영모가 아니었어. 아버님은 그저 충심으로 왕실의 재정을 지키려 하셨던 것뿐이야. 종이를 쥔 민우의 주먹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간다. 서찰의 마지막 줄, 붉은 인장이 찍힌 곳에는 그들이 믿었던 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병조 판서 길대감, 군자금을 횡령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자가 바로 아버지의 벗이라던 그 자였단 말인가. 도련님,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 쥐는 자의 손을 베기도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해야지. 피를 흘려서라도 쥐어야지. 내 귀가 멀어 듣지 못했던 아버님의 피울음이 이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있는데 어찌 외면하겠는가. 민우는 서차를 품 깊숙이 갈무리한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촛불이 위태롭게 일렁인다. 그러나 민우의 표정은 더 이상 철없는 귀공자의 것이 아니다. 복수심으로 차갑게 식은 서늘한 살기가 그의 얼굴을 감싼다. 길대감, 그자가 좋아하는 풍류로 그자의 목을 죄어줄 것이다. 이 검은 곳 소리가 놈에게는 지옥의 장송곡이 되게 하리라. 원림정의 밤은 대낮보다 더 환하고 소란스럽다. 최고급 비단으로 치장한 기녀들의 웃음소리와 끊임없이 오가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자를 가득 메운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매캐한 향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랄 지경이다. 상석에 앉은 길대감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상을 내리친다. 그의 비대해진 몸집만큼이나 탐욕 또한 불어난 듯 거친 숨소리가 좌중을 압도한다. 에이, 지루하다. 지루해. 천하의 원림정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이냐. 매번 똑같은 가락, 똑같은 춤싸위. 내 생신날에 이리도 흥이 없어서야 쓰겠느냐. 길대감의 호통에 악공들의 연주가 뚝 끊기고 춤추던 기녀들이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월향이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사뿐히 길대감 앞으로 나선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우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난다. 대감마님,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해 소녀가 특별한 제주꾼을 하나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제주꾼? 또 어디서 굴러먹던 광대놈을 데려온 게냐. 내 눈을 속일 생각일랑 말거라. 천만에요. 눈은 멀었으나 그 손끝에서 울리는 검은 고소리는 귀신의 심금조차 울린다 하옵니다. 이름 없는 떠돌이 승려이오나 그 기회만큼은 대감마님의 격조에 비할 바가 없을 것이옵니다. 월향의 손짓에 문이 스르르 열리고 낡은 승복을 입은 민우가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선다. 쿵, 쿵. 지팡이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민우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고 검은 고를 등에 맨 채 위태롭게 걸음을 옮긴다. 저 목소리,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저 역겨운 웃음소리.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코앞에 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나 참아야 한다. 지금은 그저 눈먼 승야일 뿐이다. 민우가 자리에 앉아 검은 고를 무릎에 올린다. 길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곁눈질로 민우를 훑어본다. 촛불 그림자에 가려진 민우의 얼굴을 보자 길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헌데 어찌 낯이 익다? 어디서 본 놈이가? 아니다. 내 어찌 저런 천한 거렁뱅이를 알겠느냐. 그저 기분 탓이겠지. 그래, 기억조차 못하겠지. 네 놈이 짓밟은 수많은 목숨 중 하나일 뿐이니. 허나 오늘 밤 네 놈은 내 검은 고 소리에서 피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여봐라, 땡중. 멍하니 앉아만 있을 것이냐? 내 귀가 즐겁지 않다면 네 놈의 그 검은 고를 당장 땔감으로 써버릴 테니 어디 한번 신명나게 뜯어보거라. 길대감의 호령에도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잠시 후 민우의 손이 천천히 검은 고 줄 위로 올라간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음을 준비한다. 연회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검은 고의 둔탁한 울림 한 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든다. 화려한 등불 아래 남루한 숙녀복장을 한 민우가 술대, 검은 고를 연주하는 막대를 굳게 쥐고 앉아있다.
그의 텅 빈 동공은 허공을 응시하지만 그 너머의 기운은 오로지 연회상석에 앉은 길 대감을 향해 비수처럼 꽂힌다. 아버님, 들리시옵니까? 당신의 피로 쓴 곡조가 이제야 세상에 울려 퍼질 시간입니다. 이 썩어 빠진 연회장을 당신의 원한으로 뒤덮겠나이다. 민우의 손이 검은 고주를 튕기자 흥겨운 잔치 음악 대신 뼈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귀괴한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것은 산자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늦가을 잎을 모두 떨군 수양버들이 바람에 흐느끼는 소리, 바로 수양버들의 곡조다. 이것이 대체 무슨 곡조인가? 내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리도 구슬프고 상서롭지 못한 소리를 내다니 당장 멈추지 못할까? 길대감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호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진다. 검은고의 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일렁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뇌수를 파고드는 주술과도 같은 공명이다. 느껴보시오. 당신이 짓밟고 올라선 그 시체들의 아우성을. 이 소리는 귓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 문드러진 양심 깊은 곳에서 울리는 비명일 것이니. 길대감은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옥으로 만든 술잔을 들이킨다. 그러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향긋한 청주가 아니었다. 비릿하고 역겨운 쇠 냄새, 그것은 마치 갓 흘린 선혈의 맛과 같았다. 이게 무슨 술맛이 왜 이리 비리단 말이냐? 월향아, 술에 무엇을 탔느냐? 길대감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릿해진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검은 갓을 쓴 사람의 형상처럼 일렁이며 길대감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귓가에는 검은고 소리 사이로 사각거리는 환성이 파고든다. 길대감, 길대감. 걔 누구냐? 저 구석에 서 있는 놈은 누구란 말이냐? 어찌하여 감히 내 연회에 초대도 받지 않고 들어왔느냐? 주위의 기생들과 관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길대감이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민우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더욱 격렬하게 현을 뜯으며 그 환영을 길대감의 눈앞에 생생하게 불러내고 있다. 공포에 떨어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고 목숨을 앗아간 대가, 그 추악한 죄업이 이제야 당신의 목을 조르러 왔음이니. 검은 고 소리가 찢어질 듯 고음을 내지른다. 길대감의 눈에는 연회장의 붉은 비단이 온통 핏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서, 천장에서 수많은 손들이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는다.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최진사, 자네인가? 아니야, 자네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내가 죽인 것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만해라. 저 빌어먹을 검은 고소리 좀 당장 멈추란 말이다. 내 머리가 깨질 것만 같구나. 길대감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밥상을 엎어버린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지만 민우의 연주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파열음조차 곡조의 일부인 양 삼켜버리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간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곡이 끝났을 뿐입니다, 대감. 밤은 길고 당신이 들어야 할 곡소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검은 고의 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터져나온 소리는 연회장의 들뜬 공기를 단숨에 차갑게 얼어붙게 한다. 그것은 단순한 흥치를 돋우는 가락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파열음과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듯한 중저음이 교차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든다. 검은 구름이 달을 삼키던 기해년 10월의 밤, 마포의 낡은 나루터에는 은빛 눈물이 강물되어 흘렀네. 저 소리, 저 징그러운 소리,
어찌하여 내 귓가에서 맴도는 것이냐? 길 대감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연회상의 음식들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붉은 술은 검붉은 피가 되어 잔을 넘쳐 흐른다. 검은 고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의 심장 박동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 주인 잃은 은괴들은 깊은 창고 속에서 울부짖고 억울한 넋은 구천을 떠도는데 탐욕스러운 백가죽을 채운 자 누구인가? 아니야, 들 리가 없어. 놈은 죽었어. 내가 분명히 놈의 목을 베어 강물에 던졌거늘. 연회에 참석한 좌중들은 민우의 노래를 그저 파격적인 예술의 일환으로 여기며 숨죽여 경청한다. 그러나 오직 길 대감만이 그 가사가 가리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검은 고의 선율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길 대감의 목을 조여온다. 동지달 기나긴 밤 훔친 재물로 쌓은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가? 그대 갓근에 묻은 붉은 핏자국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저놈의 입을 막아야 해. 내 비밀 장부를, 마포 나루터의 일을 어찌 알고 짓거리는 것이냐? 저는 죽음 그놈의 눈을 하고 있어.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길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가 거칠게 술상을 걷어차자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뒹군다. 닥쳐라! 그 저주받은 소리를 당장 멈추지 못할까?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갑작스런 소란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춤추던 기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고 귀족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길 대감을 주시한다. 민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길 대감을 쏘아본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대감? 이것은 그저 잊혀진 자들을 위한 진혼곡일 뿐입니다. 진혼곡? 웃기지 마라. 네 놈이 알 리가 없다. 그 창고의 위치는 나하고 죽은 놈들밖에 모르는 일이다. 길 대감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검을 뽑아든다. 이성을 잃은 그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곳곳에 숨어있던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날카로운 눈빛을 교환한다. 내 은계가 숨겨진 곳을 아는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죽어라. 죽어서 내 아비 곁으로 가란 말이다. 길대감이 뽑아든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갈랐으나 그 끝은 민우가 아닌 자신의 파멸을 향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붉은 총롱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숨막히는 정적. 길대감의 거친 숨소리가 그 정적을 위태롭게 찢어발긴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린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레와 같은 함성이 고막을 때린다. 연회장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치며 육중한 발소리가 마루를 울린다. 기생의 화려한 옷자락을 휘날리던 월량의 손에는 춤사위를 위한 부채 대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가 서늘한 빛을 뿜으며 들려있다. 아니, 니년이 감히 기생 따위가 어찌? 내 비록 천한 기생의 탈을 썼으나 왕명을 받들고 이 고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러 온 어산이라. 길 대감, 내 놈의 입으로 뱉은 그 추악한 죄상을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거늘 오라를 받으라. 이건 모함이다. 저 미친 거지가 뜯는 헛소리에 얘가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여봐라, 걔가 누구 없느냐? 길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치지만 이미 그의 사병들은 포졸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린 뒤다. 쇠사슬이 철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길대감의 양팔이 거칠게 꺾인다. 끌려나가는 길대감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연회장에는 다시금 기묘한 고요가 찾아온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흐르는 민우는 검은 고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월향을 올려다본다. 이것이 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당신은 그저 제 연주를 들어주던 벗이 아니었소.
민우 도련님. 아니, 이제는 진정한 예인이라 불러야겠지요. 월향이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온다. 그녀에게서 풍기던 짙은 분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차분하고 묵직한 먹향이 나는 듯하다. 그녀는 민우가 안고 있는 낡은 검은고, 그 투박한 나무통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 검은 고는 돌아가신 춘성 대감께서 제게 맡기신 유품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생전 도련님이 오만함에 눈이 멀어 가문의 재물만 탐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무 토막을? 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여 빈펄터리로 내쫓은 줄만 알았소. 헌데 이 악기를 당신께 맡기셨단 말이오. 대감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모든 허물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영혼으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악기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방의 춤꾼으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월향의 말이 민우의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른다. 지난 세월 거리를 떠돌며 겪었던 배고픔과 멸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소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고의 줄을 쓰다듬는다. 차가운 줄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느껴진다. 나는 바보 천치였소. 아버지는 내게서 재물을 뺏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던 껍데기를 깨주신 것이었소. 이 검은 고에 속이 비어 있어야 울림이 생기듯 내 마음도 비워져야 참된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낡은 검은 고 위로 뚝뚝 떨어진다. 나무에 스며드는 눈물자국. 그것은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회한이 아니었다.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했던 못난 아들의 참회였다. 아버지, 소자가, 이 불효자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립니다. 들리십니까? 제 울음소리가, 제 악기소리가 들리십니까? 도련님, 아니 민우님, 오늘 밤 당신의 연주는 그 어떤 명인의 소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감께서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열린 문틈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연회장의 탁한 공기를 씻어낸다. 민호의 흐느낌은 멈추지 않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검은 고의 굵은 현이 울리듯 깊고 긴 여운을 남기며 밤하늘로 흩어진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처연한 소리를 낸다. 궁궐의 후원, 낙엽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눈을 잃은 민우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고 그 앞에는 비단 관복을 갖춰 입은 월향이 서신을 든 채 안타까운 숨을 내쉬고 있다. 공자, 아니 민운날이 어찌하여 거절하시는 것이옵니까? 주상 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교지이옵니다. 어군하게 빼앗긴 가문의 자기와 재산을 모두 돌려받고 궁중 악사들의 수장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리의 부친께서 평생토록 바라던 바가 아니옵니까? 월향낭자, 아니 어사나리, 내게 벼슬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소.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이다. 그래, 예전에 나는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백성들의 헐벗은 어깨도, 아버지의 깊은 한숨도, 오직 내 손끝의 기교와 사람들의 칭송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 허나 이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를 듣는다. 부친께서 남기신 이 필이 만파식적의 진정한 힘은 파도를 잠재우는 신통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마음에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소. 궁궐의 화려한 연회보다는
고된 하루를 마친 농부들의 곁이 내게는 더 어울리는 자리요. 민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만서림 없이 궁궐문을 나선다. 그의 발걸음은 더듬거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다. 장면이 바뀌어 흙내음이 물씬 풍기는 어느 시골 장터 어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고된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든다. 아저씨, 눈먼 피리 아저씨다. 오늘도 그 재미난 곡조 들려주실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아저씨 피리 소리를 들으면 배고픈 것도 까먹거든요. 얘야, 점잖으신 분께 무례하게 굴지 말거라. 이복의 선비 양반, 누추하지만 여기 앉아서 목이라도 축이시구려. 허허허 녀석, 배가 고픈 게냐? 아니면 심심한 게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은 너를 위해 바람이 춤추는 소리를 들려주마. 그리고 할머니, 물 한 모금이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품에서 낡은 그러나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흐르는 옥피리를 꺼내 입술에 댄다. 그가 숨을 불어넣자 기교 섞인 화려한 음색 대신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울려 퍼진다. 밭을 갈던 소도 짐을 진 장사꾼도 울던 아이도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들리느냐? 이것이 세상의 숨소리다.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처남이 없는 그저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리. 피리 소리는 저녁 연기와 섞여 마을 어귀로 그리고 산 너머로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민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하다. 진정한 귀족이란 핏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마음에 있음을 그의 피리 소리가 증명하고 있었다.